삽수를 만드는 시기가 봄이던 가을이던 지금이던 그건 이제 식물의 개화하고 식물이 얼만큼 변화할 수 있느냐는 부분하고 그 식물에다가 영양을 얼만큼 풍부하게 공급을 하느냐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삽수에다가 경단이라든가 황토로 가지고 일단 방어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든 삽수를 땅에다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삽목하고 종자는, 삽수하고 종자는 같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씨를 뿌릴 때 삽목하는 흙을 뭘로 쓸 거냐가 삽수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해요. 씨를 어떤 장소에다가 뿌리냐에 따라서 그 뿌리 형태가 전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기농을 하고 싶거나 자연농법을 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는 상토에다가 씨를 뿌려서 그걸 유기농으로 하면 실패해요. 종자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바위솔이라고 하는 식물 하나를 가지고 까만 화분과 빨간 화분과 갈색 화분에다가 씨를 뿌리면 나왔을 때 그 바위솔의 색깔이 바뀌어요. 검은 화분에다 뿌린 바위솔은 검게 되고. 예? 진짜? 정말요? 신기하네.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들. 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뭐냐면 종자가 주변 환경을 다 인식을 해요. 토양을 인식을 해요. 바위소리. 그래서 뭐냐면 토양을 삽목하는 토양은 뭐여야 되냐면 내가 앞으로 갈 방향에 맞는 상토를, 삽목토를 못 만들면 뭐가 되냐면 실패해요. 뿌리는 내릴 수 있어요. 뿌리는 상토에다가 삽목수를 꽂아도 뿌리는 내리고, 황토에다가 꽂아도 뿌리는 내리고, 모래에다가 뿌려도 되고, 마사에다 뿌려도 뿌리는 내려요. 근데 그 뿌리의 형태와 숫자와 이거는 전혀 달라요. 어떤 흙에다가 삽목을 하면 뿌리가 20개가 내리는데 어떤 흙에다가 삽목을 하면 뿌리가 하나밖에 안 내려요. 어떤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직근이 발달하고 어떤 흙에다가 뿌리면 직근이 발달하지 않고 세근들, 유근들만 발달을 해요. 그래서 삽목을 하는 흙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이다, 그 목적에 맞는 흙을 선택을 해야 돼요. 내 목적에 맞는 삽목하는 흙을요. 삽목하는 흙은 물을 안 넣으면 안 돼요. 물을 안 넣는다는 게 습을 맞춰야 돼. 보수력이 좋으면 안 된다는 네, 거 습도를 많이 앉는 흙은 삽목을 하는 흙으로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게 삽목이잖아요. 근데 땅이 습도를 많이 하나요? 상토처럼. 그러면 뿌리를 내릴 이유가 얘는 없어요. 수분이 풍부한데 인식한다고요. 자기가 딱 조건에 딱 내가 삽수를 딱 꽂으면 얘가 주변 환경을 이제 유전자가 스캔을 시작을 해요. 쫙 시작을 해갖고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조건이면 뿌리 몇 개 뭐 이거면 된다고 딱 인식을 해요. 그래서 삽목하는 흙은 습도를 안 하고 물을 뿌리면 바로 쫙 깔아앉는 흙이어야 돼요. 삽목은 위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지 땅을 적시는 게 아니에요. 땅은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땅이 어느 정도 습도를 가지는 거지, 땅에다 물을 뿌려서 그 땅에서 습도를 안아서 갖고 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밭에다가 이제 이걸 해갖고 뭘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밭에서 그걸 갖고 온다 그러면 채로 털어서 까는 흙은 빼야 돼요. 왜냐면 삽목 상자에다가 할 때예요. 그 자리를 그냥 꽂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꽂으면 돼요. 여기다 할 때 바로. 삽목 상자가 아니고 그냥 아니, 땅에다 꽂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토양에도 바로 꽂을 수 있는 거예요.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뿌리 발달은 미질. 위에는 영양제하고 꿀 같은 걸로 뭐냐면 코팅해서 습도가 안 날아가게끔. 자연농법을 하거나 유기농법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상토나 이런 데서는
그 미생물로 가지고 질소를 만들어내요. 똥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 똥을 넣은 상토는 뭐냐면 식물이 딱 인식할 때 여기는 영양분도 굉장히 풍부하고 습도도 높아요. 근데 왜 뿌리를 내가 많이 내려야 돼요? 내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내 땅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그걸 심고자 하는 땅을 이 비율을 5할 가까이를 넣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조건이 안 돼요. 그러면 뭐냐면 마사토라고 해서 시중에서 파는 마사는 뭐냐면 돌을 부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 같은 데 가다 보면 네. 장비로 이렇게 끌어내린 데가 있어요. 그거는 모함이 풍화가 되면서 떨어져 나온 아이예요. 그 돌은 습도도 안고 있고 풍화가 돼서 부드러워요. 습도는 많이 못 안아도 뭐를 하는 거냐면 배수가 잘 돼요. 자기 모함을 안 쓸 경우에는 뭐냐면 마사를 기본으로 해요. 마사를 기본으로. 자연 마사를 기본으로 해요. 근데 자연 마사를 기본으로 할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물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은 물을 안을 수 있는 존재들의 흙들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유기물이에요. 그러니까 가랑잎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갈아요. 아니면 산에 가면 그 순수하게 그 유기물로만 되어 있는 그런 부엽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5%에서 10%씩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기물을 5% 섞을 수도 있고, 뭐 다른 화산 같은 거 폭파해서 나온 그런 습도 많이 않는 흙들이 있어요. 화산석들. 난석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섞어주는데 그게 5%에서 10%씩 섞어주면 좋아요. 자연 마사. 네. 자연 마사에다가. 그래서 섞어서 걔들이 40%를 넘으면 안 돼요. 마사가 60%는 돼야 돼. 마사가 60에다 최대한으로 그런 부엽토나 네. 그 난석이 들어가도 40%를 넘지 않는다. 다양한 형태의 흙들을 다양한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오는데, 그렇게 해서 그 흙에다가 내가 물을 뿌려요. 쫙. 그랬을 때 물이 바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 물이 고여 있으면 뭐냐면, 자, 이거는 미생물이 보기엔 영양덩어리예요. 기가 막힌 영양덩어리예요. 거기다가 습도가 풍부해요. 지금처럼 삽목할 때 미생물이 자라기 온도가 좋아요. 영양이 있고 습도 있고 온도가 맞는데 미생물이 공격을 안 해요? 당연히 얘를 먹이로 삼고 이걸 안으로 파고들 거예요. 근데 조절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습도예요. 땅의 습도를 낮춰주면 뭐가 되냐면 미생물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쉬워요. 그리고 이제 목초액이라고 있어요. 우리 시중에 팔잖아요. 흙을 만들어서 넣을 때 흙을 좀 적셔야 돼요.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삽목판을 가져갈 때도 습도를 않는 흙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럴 때 목초액을 조금 첨부를 해요.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냐면 초산, 목초액이 없으면 식초 써도 돼요. 거기에는 부패균이 안 들어와요. 만드는 토양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만드는 토양은 배수도 돼야 되지만 뭔 역할도 하냐면 미생물이 나쁜균이 증식하지 않는 흙을 만들어내는 게 삽목 토양의 기본이에요. 내 거 보면은 나는 마사를 쓰는데 중성 마사를 써요. 마사 중에서 마사가 3가지예요. 그러니까 화강암이 초기에 집과 만들어질 때 뻥 폭발하지 않고 땅속에서 이렇게 굳은 마그마를 화강암이라고 해요. 그 화강암이 시간이 가면서 지구의 어떤 활동들에 의해서 초기에 만들어진 그 화강암들은 산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후에 만들어진 그 화강암들은 중성이에요.
그래서 월악산이라던가 이런 지역에 가면 뭐가 있냐면 중성마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성마사보다는 이후에 태어난 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렇게 편으로 떨어져요. 떡시로 치듯이 떨어져요. 그 중성마사들은. 그리고 색이 뭐냐면 검은색이 좀 들어가요. 초기에 만들어진 건 석영이라고 해서 노란색이나 흰색이 좀 많아요. 근데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좀 검은색이 좀 많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요 귀례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면 한 10분 거리부터 귀례예요. 네, 거기부터 쭉 해갖고 치악산, 그 다음에 홍천 연결해서 오대산, 대관령, 안만덕까지 가는 데가 마사가 있는데 그 마사는 알칼리 마사예요. 마사도 우리가 마사 그러면 산성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산성 마사도 있고 중성 마사도 있고 알칼리 마사도 있어요. 제가 쓰는 건 저는 중성 마사를 써요. 왜냐면 여러 가지 식물들을 하는데 이 식물들 중에서 알칼리를 좋아하는 애도 있고 산성을 좋아하는 애도 있고 그래서 내가 쓰는 건 난 중성 마사를 써요. 산성 마사를 쓰면 알칼리화 시키는데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저는 중성 마사를 기본적으로 써요. 그리고 마사토라는 표현도 하고 마사라는 표현도 해요. 마사토하고 마사의 차이는 뭐냐면 미세한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면서 바람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미세한 흙이 빠져나간 거를 마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땅에서 장비를 이렇게 파내는서 그 안에 미세토가 들어있는 거를 마사토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질 자체가 마사와 마사토는 미세한 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수분을 더 안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부패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절을 해요. 이제 우리가 분배양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물을 주고 나서 15일 20일 되면 물에 의해서 미세토가 깔아앉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밑에 층에다가 그 미세토 층이 만들어지는데 그 층이 여름이 돼서 고온 다습해지면 거기에 미생물이 살 수 있고 바습한 공간들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풍화된 토양을 쓰거나 그도 아니면 마사를 사와서 어느 정도 하냐면 선풍기 틀고 마사를 쏟으면 그러면 미세토가 날려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입자가 가는 게 있다고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건 바람에 의해서 미세토만 빼버리면 돼요. 물에 세척하라는 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뭐냐면 세척을 잘못하면 뭐가 나가냐면 미네랄이 나가요. 미네랄이 나가면 손해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이제 내 흙에다가 이것들을 해요. 근데 한 가지만은 해야 돼요. 뭐를 하는 거냐면 숯을 갈아서 놔야 돼요. 이 삽목하는 토양에다가 숯을 안 갈아 놓으면 뭐가 되냐면 미네랄이 없어요. 미네랄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방어물질을 못 만들어요. 다양한 형태의 미네랄이 있어야지 뭐가 되냐면 식물이 뿌리에서 빨아들인 것, 해를 통해서 입에서 만든 영양물질을 갖고 이제 기능을 하는 복합물질을 2차 대사물질이라고 하는 방어와 공격물질을 만드는데 그 방어와 공격물질을 만들려면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소금을 넣으면 안 되나요? 되죠. 당연히 되는데 그 소금에서 이제 빼요. 뭐를 빼냐면 정제염 안 됩니다. 제제염 안 됩니다. 암염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건 자염이나 천일염이에요. 자염은 죽염도 안 돼요. 자염은 지금 안 만들어요. 그러면 천일염이에요. 천일염은 성질이 산성일까요? 알칼리일까요? 미네랄이 23%고 산성이에요. 네, 천일염은요. 네, 알칼리로 바꾸는 기술이 너무 간단해요. 열을 가해주면 돼요. 그래서 장을 담을 때 물을
끓이고 그걸 빼낸 다음에 거기다가 천일염을 넣어요. 그러면 80도 이상의 물일 경우에는 얘가 소금이 알칼리수로 싹 바뀌어요. 80도 밑에 물에다가 할 때는 그냥 산성이에요. 근데 끓여서 내온 물에다가 소금을 딱 섞으면 뭐가 되냐면 알칼리수가 돼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 네. 굳는데 온도는 300도. 305도나 300도를 가면, 왜냐면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뭐가 되냐면 그 온도가 올라갈 때 소금이 열을 땡기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순서대로 하나하나의 미네랄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300도까지 올라가면 거의 소금이 갖고 있는 미네랄들이 다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 차를 덮는 정도의 온도예요.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돼요. 그 다음에 300도를 넘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면 또 먼저 활성화되는 애들이 분해돼서 날아가요. 죽염은 뭐냐면 K라고 하는 칼륨과 몇몇 요소들은 상당히 좋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다른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은 싹 사라져요. 그래서 죽염 자체는 알칼리성이면서 칼륨이 굉장히 풍부해서 칼륨 부족한 사람이 죽염을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와요. 근데 식물한테서는 더 다양한 미네랄이 필요한데 죽염은 그만큼의 미네랄을 갖고 있지를 다양한 미네랄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죽염은 식물 배양할 때는 굳이 필요가 없고, 소금을 300도 정도에서 부어 놓으면 그 식물이 필요한 미네랄은 다 활성화시켜 놔요. 그럼 300도는 넘으면 안 되겠는 거죠? 300도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사라져요. 그릇이요. 소금 2번만 볶으면 구멍이 뻥 나요. 하루를 그러니까 뭐 코팅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거 쓰면 싹 다 버려요. 그릇. 스테인레스에다가 하루를 볶잖아요. 그러면 0.5cm 정도 되는 스테인레스가 싹 녹아요. 그렇게 강해요. 소금이 갖고 있는 그 성질 자체가. 활성화되는 미네랄이 스테인레스를 녹일 정도로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거 굽는 거는 무조건 쇠판이 좋아요. 그래서 그 무쇠 거기다 하라고. 쇠판이 무쇠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어쨌든 함석판 같게 쇠판 쪽이 좋고, 아니면 버리는 거 써야 돼요. 무조건. 양을 많이 할 때는 드럼통 같은 게 좋아요. 그것도 쇠 걸랑요. 그나마 소금에서 가장 강하게 보이는 건 쇠예요. 다른 어떤 거를 해도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걸 볶을 때 조금의 테크닉을 가르쳐 줄게요.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그릇에다가 이제 이걸 볶아요. 그러면 열을 싹 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요. 찐빵 찌듯이 뚜껑을 덮어요. 그 다음에 좀 열어서 다시 이걸 해요. 한 10분마다. 이걸 덮었다가 열어줬다가 하면 소금 안에는 11%의 물이 들어있어요. 그 11%의 물이 닫아놓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300도의 열에 의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 바닷속에 있는 물질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분해를 해서 좀 소금에 있는 걸 끌어내요. 부피가, 무게가 확 줄어요. 그냥 이렇게 볶았을 때 11% 주는데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볶으면 무게가 25%까지 줄어요. 증발이 증발을 외려 막았는데 나갔는데도 증발이 더 되는 거예요. 더 되죠. 왜냐하면 수분이 과잉되어 있는 물질들을 안고 다시 볶고, 그렇게 해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가 하면서 볶은 소금과 그냥 볶은 소금은 미네랄 체계가 또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네랄이 45%가 넘게 돼요. 그냥 천일염을 볶으면 미네랄이 23%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작업을 조금 해주면 미네랄이 45%를 넘어가게 돼요. 그걸 아주 잘하면 한 56%, 아주 잘하면 64%까지 미네랄이 되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조금 해서 소금을 넣는 것도, 배양토에다가 소금을 넣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런 소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네, 무슨 마시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왜 늦게 와? 지난주에 이렇게. 저기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숯가루를 숯을 갈아서 그 상토에다가 내가 삽목하려고 하는 상토에다가 숯가루를 넣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좋아요. 왜냐면 숯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식물이 갖고 있는 물질들을 태우면서 날렸어요. 그러고 나서 남는 게 뭐냐면 미네랄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미네랄이 뭐냐면 생명이 흡수한 미네랄이에요. 구조 자체가 생명에 맞춰놓은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유기산에 의해서 녹을 때는 식물이 그걸 받아들일 때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바로 가서 사용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숯을 좀 갈아놓고 삽목을 할 때 조금만 뿌리는 게 이렇게 많은 양의 것이 필요하지를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제가 5%나 10%를 뭔가를 섞으면 좋다 그랬죠. 그 5%나 10%가 뭐냐면 이 식물의 자생기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중해에서 온 식물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토양이 석회암지대예요. 그 5%를 뭐를 하는 거냐면 영월 같은 데 가면 절사지에 보면 도로 닦는 데 보면 이 석회암 알갱이가 떨어진 게 많아요. 그게 5%가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생리장이나 이게 삽목을 할 때 녹아내리거나 이게 사라져요. 자생기 여건들을 얼마큼 내가 삽목하는 데다가 넣어주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라일락이 기본적으로는 알칼리 식물이에요. 우리 토종 라일락들은 안 그런 것도 있고 알칼리에서 간 애들도 있는데 얘들을 가지고 40년 정도 키우면 뿌리를 뻗어 나가면서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알칼리 계열의 미네랄은 다 흡수해요. 그런데 40년 정도 되면 그 근간에 있는 건 거의 다 먹어요. 우리나라 토양에. 그러면 라일락이 시커매지면서 원주가 죽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알칼리 미네랄 같은 거, 그러니까 영월 같은 데서 나는 그거를 가지고 위에다가 좀 많이 뿌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붉어져요. 라일락. 100년, 200년 가도 안 상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미네랄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내가 이래서 회양목을 갖다 키우는데 석회 가루 팔잖아요. 그걸 집어넣고 회양목을 하면 2년 동안 뭐가 되냐면 벌레가 못 먹어요. 3년 되면 나방이 와서 먹어요. 근데 석회암 알갱이를 집어넣고 회양목을 키워요. 그러면 사람 죽기 전에는 벌레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먹었냐 안 먹었냐는 건 뭐냐면 방어 공격 물질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는 걸 의미를 하는데 회양목이라든가 이런 라일락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방어 물질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석회암에서 있는 성분을 그 미네랄을 가지고 자기가 뭐를 하는 거냐면 방어 공격하는 물질을 만드는데 그게 없으면 방어 공격 물질을 못 만들고 결국은 죽어요. 자연농을 하건 유기농을 하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식물한테 방어하고 공격하는 물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그 물질을 못 만들어주면 농약, 비료, 순환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그 물질을 만들어주게 되면 뭐냐면 그 식물은 안 썩어요. 제대로 된 지금 살구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물질이 사람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이 뭐가 되냐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수 대신에 쟤는 어때요? 숯하고 쟤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숯이 더 탄 걸 쟤라 그래요. 숯 상태까지는 어느 정도냐면 기본적인 그 나무의 성질을 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성 상태에 있는 물질인데 이거를 싹 태우면 뭐냐면 날아가죠. 자꾸 날아가면서 주겸이 알칼리예요. 주겸처럼 뭐가 되냐면 쟤는 알칼리고요. 그거를 잿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잿물은 알칼리란 말이에요. 강한 알칼리가 돼요. 그래서 숯과 젤을 쓸 때 젤은 사용량을 극히 적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는
미네랄이 압축돼 있고 알칼리 미네랄이 압축돼 있고 알칼리 성질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많이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냐면 강한 알칼리에 의한 반응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소량의 재를 썼을 때는 정말 근사해요. 최고의 어떤 배양 효과들을 얻어내는 데는 재보다 더 좋은 소재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냥 초보자고 무난하고 그냥 가고 가격 면에서 가장 싼 거는 역시 숯이에요. 숯이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아랫역에는 숯 공장들이 없는데 우리 여기는 숯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뭐 이렇게 뭐 그 천등산 이런 데로 한 10분 정도 가면 있는데 톤백 크잖아요. 그거 자기들이 장비를 해서 딱 실어주는데 6만 원. 그거 하나면 200평씩 이렇게 100평씩 토양의 미네랄 체계를 갖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쟤는 여기 가면 이렇게 포대 하나 있어요. 그 포대 하나에 11만 원. 제가 훨씬 싼가요? 제가 더 비싸요. 부피로는. 힘없이 근데 좋으면 자꾸 듣 근데 맞아야 돼. 수술 12만 원어치 태워도 제가 10만 원어치가 안 나와요. 쟤는 정말 뭐냐면 그 저기 미네랄들이 정말 더 압축돼 있는. 아무나무나 요새. 채우는 제 상관없어요. 시골의 영양은 산골이라 예. 그 나무 태우는 집이 아직도 많거든요. 네. 아무데나 그냥 아무지나 상관없고요. 그 옛날에 사람들이 병들거나 이게 그럴 때 뭐를 하는 거냐면 이 나무 때우는 밑에 얘 거를 싹 걷어내고 그 밑에 흙을 가지고 약으로 썼어요. 아니 그 이게 화덕 밑에요. 위에 붙은 거 말고 아궁이 밑에 그 숯 쌓이는 데 있잖아요. 숨 밑에 네네. 어, 거기서 그 재만 살짝 걷어내고 흙 걷어내고. 그 밑에 거를 가지고 약으로 썼어요. 어떤 약? 미네랄 부족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예, 굉장히 좋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식물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쟤도 숯도 나오는 종이 있고 안 나오는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타는 것들 있잖아요. 왜 저기 불에 의해서 이렇게 그 끄름이 나오는 종류들은 제가 잘 안 되죠. 예, 먼지가 돼서 나무 날아가는 때우는 거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쟤도 얻어요. 예. 안 주죠? 옛날엔 집에서 절대 모종이고 뭐 네. 갖다 바쳐야지 한 자리 얻어요. 그래서 저기 한번 보여줄게요. 흙을 삽목 흙을 만드는 게 뭐냐면 이제 농사 짓는 데서 거의 절반 이상을 삽목하는 흙에서 이미 결정이 나요. 자, 뿌리를 어떻게 내렸고 걔가 어떤 미네랄 체계를 인식하고 들어간 애와 미네랄 체계도 인식 못하고 뿌리도 잘 못 내린 애를 가지고 가요. 지금 우리가 자연농이건 유기농이건 내가 하는 공생농법이건 시중에서 종류를 사다가 하면 그건 100% 실패예요. 그 묘는 성공 못했어요 저는. 예, 그 묘는 뭐냐면 종자가 삽수가 그걸 인식하고 자라나요. 그걸 인식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렸고 그런 애를 가지고 자 와서 딱 데려오는 순간 뭐냐면 얘는 3년간에 거쳐서 다시 인식을 해야 돼요. 3년만 인식을 하면 현 토양에 또 맞춰요. 어쨌든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삽목을 할 때 내가 삽목토를 어떤 걸 넣냐가 결국은 뭐냐면 3년 전략인데 그냥 상토 뭐 이런 거 사다가 삽목을 좋아요. 근데 그거는 3년을 버리는 짓거리예요. 3년을. 그러면 바로 그 자기 본 토양에 꽂는 건 어때요? 좋고 합리적이죠. 제일 좋지.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얘기했듯이 뭐냐면 자 배수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가서 자꾸 하루에 3번씩 스프레이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여름에는 15일 여름엔 15일이고 그러니까 삽목을 딱 해놓고 나면 뿌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위에 있는 눈이 가만히 있어요. 뿌리가 딱 내려오는 순간 뭐냐면 위에 있는 눈이 딱 커져요. 그럼 뿌리가 내렸다는 거예요. 위를 보고도 밑에를 봐요.
그 다음에 삽목 상자 같은 것들을 밑에서 살짝 들어오면요 15일이면 내려요. 근데 그 내리는 것에 가장 빠른 속도에 좌우를 하는 게 목초예요. 또는 네, 식초. 그거를 세균을 막기 위해서. 네, 세균을 막는 것뿐만 아니고 식물은 뭐냐면 유기산이에요. 식물이 호흡을 하는데 뿌리 호흡을 해요. 물에 잠으면 식물이 죽어요. 뿌리 호흡을 물 속에서, 땅 속에서 물이 꽉 차 있는 데서 거기서 산소를 빼내는 애들을 수생식물이라 그래요. 그건 특별히 지나는 애들이고, 다른 애들은 물이 차면 호흡을 못 해요. 식물이 자랄 때 먹는 물은 고인물이 아니고 안개처럼 이동하는 물. 입자가 돼서 날아가는 것만 먹지 고인물은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상토나 뭐 이렇게 그 자리에 할 때 뭐를 해야 되냐면 그 관계들. 그리고 제일 경제적인 방법이에요. 삽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간 3년이에요. 시간 3년은 내가 지금 아무리 삽목을 해도 느려도 45일 돼요. 15일이면 돼요. 거기다 장마 때가 돼서 슬슬 많이 공짜로 먹어요. 그러면서 시간 3년 버는 건데. 저는 지난번에 돌아가서 이제 예. 할 줄 모르니까 삽목을 대충 해봤어요. 삽목을 대충 화살나무로 삽목을 하고 이렇게 나무 그늘에다가 네. 나무 그늘 밑에 하고 영 불안해서 네. 활대를 한 다음에 네, 네, 부직포를 딱 네, 씌웠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가서 들춰보면 하루에 3번씩 물을 안 줘도 네. 들춰보면 습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습이 없으면 물 한 번 주고 하루에 네. 한 번 정도씩만 다시 딱 항상 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삽목은 분명 토양 습도는 아니에요. 예. 토양 습도가 아니고 예, 위에 공중, 지상부의 예, 습도를 공중 습도, 예. 맞추는 것이 그 삽목이에요.